안녕하세요, 영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있는 편집과 축조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휠 버튼을 꼭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자, 그 다음 Shift 키와 휠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펜 기능, 화면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을 그릴 때는 여기 있는 맨 위를 클릭해서 선 그리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맨 위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더라도, 자, 이렇게 펭귄을 위해서 살짝 이동해 주게 되면 여기 Z축이 보이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난 분명히 정면으로 평면 형태로 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Z축 때문에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그리는 방법은요, 여기에 보기 카메라에 보면 투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투시로 체크가 돼서 이 Z축이 이제 이 정도면 보였던 건데, 평행투영이라고 하는 거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동이 또 그러니까 Z축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선 그릴 때 덜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카메라에서 평행투영을 사용해서 쓰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꼭 평행투영을 이용해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편한 걸 선택해서 쓰시면 되지, 어떤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동 도구, 즉 이 편집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이제 이동을 할 텐데요. 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한번 면을 선택을 하면 면만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면과 선까지 다 선택이 된다고 했었죠. 아니면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도형이 다 들어가게 선택해 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이동 툴을 누르고요. 여기 이동 툴을 누르고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물체, 즉 오브젝트의 중심,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클릭을 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X축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움직여지게 되면은 X의 점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즉 X축으로 딱 정확하게 그려지는 뜻이고, Y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 Y축으로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검정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X와 Y로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동을 시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가리키고, 예를 들어 뭐 5천 정도 움직이겠다 그러면 5천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그 5천만큼 이동이 되는 건데, 이때 이동을 할 때 그 단축키나 다른 키보드 버튼을 이용하면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어요. 스케치업에서는 캐드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스케치업에서는 그 복사 기능이 없고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시작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때 컨트롤 키를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복사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복사하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가리키고 길이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이동이 돼서 그려져요. 자, 또 따라 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따라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x값 뭐 예를 들어 500, y값 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x와 y가 500짜리 정사각형이 그려지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여기 보면은 그 범위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화면이 꽉 차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사용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다시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선택 도구로 이 도형을 다 선택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르고 중심을 클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거리값 얘가 500이었잖아요. 저는 500씩 간격이 좀 떨어지게 그릴 텐데, 그러면 거리값이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다 더하면 500 더하기 500이 되니까 1000이 되겠죠.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거리값을 정확하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별표를 누르시고요. 얘가 곱하기예요. 계산기 키보드에 보면 계산기 부분에 보면 곱하기 기호가 보이실 텐데요. 얘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개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때 스케치업은 내가 예를 들어 5개를 만들겠다 하면 거기서 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있으니까 하나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4라고 입력을 해 주게 되면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총 5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르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 컨트롤 키를 살짝 눌러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가리킨 다음, 자, 곱하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하겠다 그러면 원래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빼기 2를 내서 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리값을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4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렇게 다중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중복사 이용을 그렸는데요. 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리값을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 내가 거리값을 한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에 몇 개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는 나누기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옆에서 이거랑 똑같은 걸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툴로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하나 이렇게 컨트롤 키 짧게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던 거고요. 이제는 이 거리값을 총 정해 놓고 나눠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리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면은 선택 도구로 다 선택을 한 다음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짧게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려지는 건데, 이 도형이 얘까지 그려야 되니까 4000에서 500을 더해서 4500이 되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자, 거리값은 450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500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누기, 자, 슬라이스 아이콘 있죠? 그건 아이콘이 아니구나.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똑같은 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방금은 한 칸에 여기 길이값을 시작점에서 더해서 그린 방식이었고요. 이번에는 나눠서 한번 그려볼 텐데, 즉 이 거리값이 정해져 있는데 몇 개를 나눠서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 툴을 누르고요. 참, 선택을 안 했네요.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르고 여기 끝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거리값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값은 총 얘가 4500인데 저는 4000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 컨트롤 키 짧게 누르고 총 거리값을 4000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4000이 떨어져서. 그럼 그 다음에 나누기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옆에랑 똑같이 그려지게 돼요. 자, 거리값을 한번 재볼까요? 이 치수를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클릭점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거리값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이 4000이죠. 그러니까 쭉 다 선택을 한 다음,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동 툴, 여기서 시작, 컨트롤 키 짧게 누르시고 거리값은 40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나누기 4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려진 게 있으니까 원래 거 빼고 1, 그래서 4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 방법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마우스 힐 버튼을 꼭 눌러서 투시도 뷰로 이렇게 회전시켜 놨어요. 힐 버튼 눌러서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고요. 시프트 키랑 마우스 힐 버튼 꼭 눌러서 펭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 끌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얘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해준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한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길이 값을, 높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그 높이 값의 도형이 두께가 주어지면서 완성이 되게 돼요. 다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검정으로 보이죠. 이거는 뒷면이라고 했었어요. 다시 정면으로 바꿔놓는 방법은 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면 반전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면서 정면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 밀고 끌기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해주고, 자,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길이값을 입력해주게 되면 도형이 완성이 되는데, 자, 얘는 정면의 도형이 앞면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려진 거고, 얘는 뒤집어져서 도형이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웬만해서는 면을 선택하고 면을 반전시켜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로테이트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 회전 기능은 다시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내가 회전시키고 싶은 물체를,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 툴 이렇게 누르고요. 자, 회전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어디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는 그 본인들 마음이고요. 자, 시작 지점이 0도로 지정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시작점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각도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 입력 방향으로 회전이 돼서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따라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따라하기 같은 경우는 그 3D Max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로프트나 베벨 프로파일 명령어들이 나올 텐데 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완성시켜서 같이 뭘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 면을 반전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앤 블루 이용해서 밀고 끌기를 이용해서 두께를 줄 거고요. 500 정도 두께를 줄 거예요. 5000이 됐네요. 다시 컨트롤 Z 뒤로 돌렸고 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설명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몰딩 같은 거 그릴 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 선을 이용해서 제가 가장자리가 활성화됐을 때, 이 스냅이 가장자리로 활성화가 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제 클릭을 해줄 텐데, 이때 보면요, 검정으로 나오면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검정색으로 활성화되면. 근데 쭉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주황색으로 활성화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 X값의 길이와 Y값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이 활성화됐을 때 클릭해서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따라가기 명령을 쓸 때 얘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걸 설명을 드리면, 내가 따라가게 하고 싶은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태를 선택을 하고, 따라가기로 내가 따라갈 그 경로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그려졌죠? 잘 선택을 안 하면 좀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는 따라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따라하기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께를 하나를 줘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 가장자리가 활성화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가 활성화됐을 때 또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 이렇게 검정색이면 이 x와 y의 선, 즉 이 부분의 선과 이 부분의 선의 길이가 서로 틀리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황색으로 활성화됐을 때 클릭해야 되면 x방향의 길이와 y방향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따라가기를 그릴 때는요, 규칙이 있어요. 먼저 내가 따라가게 하고 싶은 경로, 길이, 그 선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잘못 선택이 됐는데 선택들로 길이, 경로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기를 눌러서 내가 따라가게 하고 싶었던 모양 있죠. 이 모양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려지게 돼요. 지금 뭐 잘려서 없어진 형태가 됐는데요. 다시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경로를 하나, 둘, 셋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업에선 추가 선택할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이때 다시 둘, 셋 이렇게 추가로 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기 누른 다음 면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죠. 만약에 내가 이 선을 다 4개를 선택하게 되면 한 바퀴 쭉 따라가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여기까지 선택해 5개 선택한 다음 자 여기 따라가기 그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가는 형태를 그린다 했을 땐 이 경로의 선을 다 클릭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선택들로 이 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 면만 선택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로가 지정된 거라고 얘가 스케치업이 생각을 해요. 즉 선택도로 이 면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 누르고 얘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이 방금 그렸던 예제를 3번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스케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배율 클릭하고요. 자, 이 배율을 조절할 때는요, 이 끝에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요, 한쪽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한쪽이 기준에서 일정하게 X, Y, Z가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몇 배로 줄일 거냐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나누기를 해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배로, 그러니까 작게 그리기, 2분의 1로 그리겠다. 그러면 1 나누기 2 해서 0.5가 되는 거죠. 0.5라고 입력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다시 키우겠다 그러면 자기 끝점을 클릭해서 2배로 키워야 되는 게 2라고 입력해서 그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중간 있죠. 중간을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자, 한쪽으로 줄어드는 게 난 싫다. 그럼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 강제 종료는 ESC 키에 저 방금 ESC 키 누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기본 스케일은 이 정도 말고는 쓸 게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근데 기울이고 싶다, 이쪽 면을 좀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한쪽 면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스케일 누른 다음에 포인트를 잡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참 반대로 움직였네요. 이렇게 잘 안돼서 상자를 한번 그려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얘네들이 약간 두께가 있었네요. 중간에 선. 그래서 좀 잘 안됐던 거라 다시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두께를 줄 거예요. 면 반전으로 면을 반전시키고 두께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선택을 한 다음 한쪽 면만 선택을 한 다음 스케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을 선택하면 안 되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쪽 면을 선택하고 배열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배율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울게요. 다 지우고 메뉴 누르고 확대 축소 한번 눌러서 정렬시킨 다음에 자,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길이값은 5,000에 콤마 5,000 입력해서 그릴 거고요. 이 옵셋은 캐드의 옵셋과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옵셋시키고 싶은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옵셋을 누른 다음 여기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고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거리값을 예를 들어 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200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200 하고 엔터 치면 바깥쪽으로 200만큼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200으로 그려놓고 푸시앤풀 밀고 끌기를 이용해서 두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벽체가 바로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까지 오늘 편집 도구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그리다 보면 또 다른 기능들이 또 나와요. 그 단축키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아니면 컨트롤 키나 알트나 시프트 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계속 그 다른 그 프로젝트나 물체를 만들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